기다려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사실 오늘 국회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거는 인사청문회가 있었거든요. 이동관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가 있는데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오전부터 쭉 하루 종일 진행 중인데 일단 오전에 있었던 모습이 있거든요. 야당 위원들과 어떻게 보면 공방을 좀 벌인 모습이죠. 그 내용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폭력 사실을 인정하시나요? 아니 일부 있었겠죠. 그러나 거짓 그 해명 내용을 제가 어떻게 부분에 대해서 확인합니까? 입장 아들이 혼날까봐 아버지한테 거짓말했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한 10차례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이 경우에 제일 중요한 건 솔직히 아무도 그 현장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가장 예리한 칼을 들고 있는 검찰총장이 이런 정도의 패거리 문화를 갖고 수사는 제대로 했을까?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한 얘기입니다. 지금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그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러나 그 뒤에 말하자면 좋습니다. 이분이 예. 하시는 걸 보고 예, 좋습니다. 제가 됐습니다. 지지하기로 한 겁니다. 공직 후보자 이전에 한 인격체로서 정말 이거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렇게 태도를 돌변할 수 있어요? 아니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태도가 바뀐 게 아니고 상황이 바뀐 거죠. 조국 사태 같은 게 없었으면 좋습니다. 그만 얘기하세요. 그 인식을 지금도 자, 갖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이동관 후보는 거짓말하지 않았다? 만약에 거짓말이라고 이게 들통나면 사퇴할 용이 있습니까? 예. 후보자님 지금이라도 방통위원장 후보 자신 사퇴하실 생각 있습니까? 점심 먹으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네. 듣고 보니까 이게 뭐 날이 선거인지 아니면 뭐 대단한 공방을 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모습이 있었고요. 그리고요. 지금 전 야당 의원들이 주로 밀어붙이는 어떤 뭐랄까요? 약간 공세를 하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후보자가 해서 반박하는 이런 모습이었잖아요. 이번에는요. 여당 쪽에서 나온 목소리도 있었거든요. 그 자리에서 들어보겠습니다. VIP 전화 격려 대상 언론인 보고서 이렇게 보고자 이동관 대변인 이렇게 돼 있는데 아니 이런 정도가 뭐 특별히 무슨 대단한 문건이라고 작성을 지시하고 아니에요. 이 그걸 안에 봤습니까? 아니 대통령께서 언론사 사장하고 통화하면 안 됩니까? 아유, 의원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어머 자격을 세게 주셔서. 자, 뭐 다각도의 모습 전해드렸고요. 일단 요거 민주당 소속이신 김현정 위원장 그리고 여기 이제 이상희 교수님 두 분께 일단 질문을 드리는데 먼저 김현정 위원장께 민주당은 지금 이동관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이 되면 절대 안 된다. 지금 결사 반대 약간 분위기란 말이에요. 왜 안 된다고 하시는 겁니까 지금 민주당은? 일단 그 이유 말하기 전에 앞에 예. 영상 보니까 예. 절대 하면 안 되는 이유를 우리가 스스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떤 걸 보셨어요? 아니, 저렇게 모르쇠, 잡아떼기 그리고 그 청문회하는 태도 보십시오. 뭐 세게 오머지어서 고맙습니다. 학폭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일부 있었겠죠. 학폭이 있었으면 저 자리에 있으면 안 되죠. 사퇴해야지. 그리고 여긴 지금 안 나왔는데 그 예. 박성준 국민의힘 간사께서 예. 그 언론 장악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 언론사 동향을 파악한 것이고 지금 대통령실에도 하고 있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라는 인식까지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 여당이 이동관 씨를 방통위원장에 내정하는 이유들이 여기 오늘 청문회에서 다 드러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예. 지금 저희가 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분은 MB 정부 시절에 방송장악 기술자라고도 불렸고 또 아들에 대한 학폭 문제도 있고 예. 또 부인의 인사청탁 문제도 있고 부동산 투기 문제도 있고 뭐 너무 뭐 이안부 관련된 그 망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고 너무나 많은 의혹들이 지금 뭐 다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하고 어제도 예. 오늘도 저 단독 보도로 해서 쏟아지고 있어요. 예. 이렇게 의혹이 많은 분을 굳이 왜 그 방통위원장에다가 그 방통위는 특히나 그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생명인 조직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이렇게 많은 의혹을 제기하고 예. 또 국내 60% 이상이 언론인들의 80% 이상이 예. 반대하는데도 굳이 이분을 왜 방통위원장에 임명하려고 하느냐에 예. 대해서 저는 반문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은 결국은 방송과 언론을 장악해서 총선에서 유리한 구도를 만들려는 그런 의도 외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본인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이 방송에 대한 전문가이고 예. 방송에 대한 많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예.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런 분들이 한두 분입니까?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의혹 없어도 예. 그런 분들을 임명하면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예, 그렇구나. 자, 이상희 교수님 들으셨죠? 이상희 교수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일단 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끈끈이 제가 응답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근데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예, 뭐 짧게 크게 좀 짧게 해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예. 우선 그 박성중 의원이 언론사 동향 파악에 대해서 언급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동향이란 말에 너무 부정적 의미를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거기서 반발하고 비판하는 이유가 이게 동향이란 말 자체가 감시적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마 저 말 자체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뭐 그 공적 석상에서 언론사를 감시하고 있다고 해서 그 동향이란 말을 표현을 썼겠습니까? 동향이라는 표현은 영향적 의미로 아마 썼을 것이다. 예. 이렇게 좀 해석이 돼야 되는 일단 것이고. 그건 그렇게 반박을 예. 하셨고, 예. 그다음에 굳이 왜 이동관 수석을 예. 이동관 특보를 그렇게 좀 방통위원장으로 예. 써야 되느냐, 방송 기술자 아니냐, 방송 장악 기술자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2년간 같이 근무했습니다. 오. 그 수석으로 제가 같이 그 비서관으로 저는 있고 수석으로 예. 모셔서 2년간 같이 근무했는데 방송 장악의 기술자가 이동관 당시 수석이었다면 저는 기능사 정도 되겠네요. 아, 같이 일을 하셨으니까. 근데 이게 예. 방송 장악이라는 게요. 저도 뭐 언론하고 공부했고 박사 학위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만 장악이 안 됩니다. 이게 기술적으로 물리적으로 그런 시대도 아니고요. 예. 지금 생각을 해보십시오. 1인 미디어 시대까지 해서 10,000개가 넘습니다. 미디어가. 예를 들어서 설사 우리가 가정을 해서 MBC, KBS, SBS 등등 메이저 언론사를 장악을 했다 합시다. 그럼 예. 다른 언론이 아닙니까? 아. 그래서 그 장악 자체가 어불성설이다라는 예. 것이고 다만 그럼 굳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러한 인사를 했느냐에 대한 부분을 알겠습니까?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선 이 청문회에 대한 본질적 의미가 이제는 해소가 됐습니다. 없어졌습니다. 해소가 됐죠. 청문회의 본질적 의미는 국정을 운영하는 강로들의 자질을 국민들에게 예. 알려서 국민들을 하여금 관심을 유도하고 심판을 받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이제 정쟁이 장이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왜 돼야 되는지 철학적 의미라든가 가치적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일단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의 인사권은 견제를 받아야 되지만 견제를 받아야 되는 것은 직무를 수행하는 도중에서 또는 직무를 수행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그 결과와 과정을 가지고 견제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 시작도 되지 않는 점에서 견제를 하고 이게 비판을 예. 하고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고의적 인사권에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다. 그래. 제가 잠깐만 짧게 좀 얘기를 예, 한 30초 드릴게요. 말씀하세요. 예, 민주당에서 이렇게 의혹 제기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지금 저 방통위원장 해임시켰잖아요. 예. 그 이후에 5인이 협의하는 그 방통위에서 여당 저 출신 의원 2분이서 지금 각종 공영방송 KBS, MBC 이사장, 뭐 예, 이사들 예. 다 해임시키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진데도 이동관 방통위원장 내정까지 연결돼서 이렇게 가니까 그게 전부 다 저희가 봤을 예, 때는 예. 이게 언론 장악을 위한 방송 장악을 위한 의도라고밖에 해석이 안 된다. 이 말씀 한 30초 드릴게요. 뭐 반론하실 거 있으면 하세요. 대통령의 인사라는 것은 기능적 측면과 환경적 측면을 같이 봅니다. 같이 보는데 저울을 놓고 다루듯이 하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기능이 우선이냐 환경이 우선이냐 보는 것인데 제가 봐서는 지금 대통령이 이동관 전수특보를 방통위원장 내정하는 것은 환경적 우선보다도 기능적 우선에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장악하라는 것이 아니고 언론의 생태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예. 때문에 수많은 인재풀에서 그나마 이 사람이 지금 현주로 하는 언론에 대한 문제, 그 생태에 대한 문제를 예.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다 본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두 분 굉장히 뭐 두 번씩 치열하게 토론하셨는데 사실은요. 정치에 관심이 있으신 한 유권자분이 제게 말씀하신 걸 하나 좀 소개해 좀 드릴까요? 알겠다 싸우는 거는. 근데 그분 말씀이 근데 싸우는 건 알겠는데 우리 삶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물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저한테 물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글쎄요 라면서 이렇게 똑부러진 설명을 제가 못 드렸어요. 참고로 말씀드립니다.